물론 커피는 전체 본인이 준비하십니다. 여기 오실 때 우리가 저희들이 항상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라인더 또는 물을 워밍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밖에 없고요. 포트부터 시작해서 필터, 커피,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심사용 탭을까지 제가 다 자기가 준비해서 시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개방이라 무조건 최대 개방. 내가 로스팅 할 때 조작을 하려면 어떤 설명을 네, 그렇죠. 끝나면 원래 원위치.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심사를 하시는 중간에 이 핸드드립 챔피언십에서 심사 1차 심사 팀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은 2주 전에 이루어졌었고요. 또 앞으로 10월에 하는 행사를 대비해서 팀 하나를 더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연단을 제가 두고 왔네요. 얼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6분은 오늘 여기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유심히 잘 봐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준비 시간 10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연 시간 10분이 있어요. 일단은 준비 시간 5분은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고, 이제 핫워터 디스펜서라든가 기타 등등 자기가 가져오신 장비들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시험 추출을 한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라인더가 이제 자기가 쓰던 그라인더가 아니니까 입자가 얘가 이제 자기가 쓰던 입자를 이제 맞추면서 한번 이제 물을 부으면서 적정한지 아닌지 시험 추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10분이 있어요.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맛보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연 10분입니다. 10분. 자, 시연 10분이 이제 딱 되면은 똑같이 인사를 하고, 자, 이때서부터는 스톱워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작동을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 위주로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핸드드립 대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핸드드립을 하게 된 동기라던가, 왜 좋아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이유 같은 거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맛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노를 쓴다던가, 어떤 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융을 쓴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자유로 이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그 기구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맛을 추구한다라는 간략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연을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사를 하고, 자, 시계는 이제 돌아갑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지금 소개를 하게 되면 네. 지금 테크니컬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 성결 상태들을 확인할 겁니다. 네. 네. 자, 언제서 온 이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톱워치는 돌아가고, 자기가 이제 그 핸드드립을 이렇게 좋아해서 계속 하게 된 그냥 간단한 자기 소개 및,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구를 이제 선택한 이유 정도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 데우기를 하셔도 돼요. 잔 데우기. 자, 그래서 드리퍼 서버를 다 배우시는 거를 그냥 룰로 하겠습니다. 드리퍼 플라스틱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 안 데워도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없이 일단은 드리퍼 서버 다 데우시는 거를 하고, 이때 동시에 잔까지도 다 데워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워터 디스펜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90도 이상 훨씬 뜨겁거든요. 그래서 시연은 10분이지만 추출은 보통 보면은 4분 이내에 웬만큼 다 끝내세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90도 이상의 물을 부어놔도 시연 끝나고 커피를 담아도 75도 이상은 유지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두 번째 그 원두를 자기가 갈아야 되는데, 저희는 한 10g 정도를 갈아서 버리는 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전에 이제 고여있던 원두도 살짝 미분도 있을 것이고,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10g 정도를, 그러니까 이만큼이 아니라 그냥 대략 그냥 한 스푼 10g을 갈아서 버리는 걸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자, 자기는 원두를 몇 g을 이제 사용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불림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0조, 30조, 40조 불림 시간은 이렇게 이제 할 것이고, 총 추출 시간은 뭐 3분 또는 3분 30초, 4분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되는 대로만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뭐 여기서 이제 준비도 안 하고 막 대충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계획성 있게 자기의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이분이 이제 많은 연습과 그 커피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 아래 반드시 그 원두를 얼만큼 사용을 하고 불림 시간, 최종 이제 추출 시간 이런 것까지도 밝혀 주셔야 돼요. 요때. 자, 원두 40g. 원두는 45g 콜롬비아 원두로 준비를 했고요. 추출 시간은 3분에서 3분 30초. 추출 320cc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뭐 불림 시간 일단 30초로 일단 준비를 했고, 그 저울을 각자 개인이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 제품 뭐 그냥 뭐 이렇게 드립퍼 위에 올려놓고 뭐 할 수도 있고 시간도 나오고 저울대로 이런 거로 그냥 준비를 해봤는데, 자. 자, 하여튼 지금은 그 45g이 됐는지 재체크를 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0.5g에서 1g 정도는 그라인더에 따라서 편차는 있어요. 이것까지 뭐 0.5g, 1g 단위까지 이렇게 체크는 마지막에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상태에서 갈았으면은 빨리 이제 페이퍼를 장착을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분쇄를 하자마자 이제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추출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진짜 대회 때 이런 데는 스피드하게 이때서부터는 이제 스피드하게 빨리 이제 물 붓는 그 타이밍이 짧아야지 계속 이제 갈아놓고 딴짓하고 그러면은 별로 좋은 점수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숙련도, 숙련에서. 온도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떠들면서 해가지고, 온도가 이제 살짝 낮아졌는데, 요때도 이제 그, 아직은 없었죠. 그 온도를 재차 맞추거든요. 일단은, 한번 이제 물을 부어놓고 붓기 직전에 이제 온도 체크해서 맞추셔도 일단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되면은 보시고요. 서버 또한 이렇게 이제 그 예열을 아까 시켜놨는데 계속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도가 버려서 자, 그리고
우리나라 뭐 1세대 분들, 아주 1세대 분들도 그러시고, 뭐 일본이라던가 뭐 수출 뭐 30년 이상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 붓기 시작하면서 말 시키는 것조차 싫어하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이제 집중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러니까는 이제 3분 정도, 아까 3분 30초 이내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말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커피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기 소개를 뭐 지금 하실 분들은 상관은 없고, 커피에 대해서 이 커피는 로스팅이 어떻게 되고 맛에 어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 역시도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시던 이제 추출 시연이 다 끝나고 그 서빙을 할 때 하시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니 뭐 커피에 대한 자, 이때 타이머를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자기가 30초 불림을 하는지 그 체크, 그 테크니컬이라든가 심사위원들이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분 해야겠다, 3분 30초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으면은 그 시간 안에 이제 끝나도록 하는지 그 시간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긴장이 되면 춤 추셔도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물을 계속 이제 나눠서 붓는데, 뭐 긴장이 되시면은 수단도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즐겁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가 점수요? 없어요. 아니, 그,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점수는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여기 계시면 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화이팅도 화이팅. 박수. 잘하십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추출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드리퍼 고인물을 이제 버릴 때 그 테이블에 이제 많이 흘리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흘려도 닦으면 되니까. 근데 너무 이제 동선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막 질질질 흘리면서 하면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유심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에 그 데운 물을 일단은 버려주시고. 물기도 제거를 좀 해주시고, 그 안에까지 닦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흐르지 않을 정도 이렇게 털어서 물기 제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잔 세팅 해주시고, 받침 때. 자, 그 다음에 따르기 이전에 그 바스푼을 이용을 해서 그 농도가 이제 밑에 진하고 위에는 좀 연하니까 그거를 한번 저어서 농도를 일단 유지를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따릅니다. 자, 따르는데 네 잔 다 거의 그냥 균일하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따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녹차나 이런 거 따라듯이 조금씩 해서 양 맞추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연습을 하고 얼만큼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따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서버에는 한 방울도 남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추출한 양만큼 이제 다 따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서빙을 한번 해주세요. 서빙. 네?
자, 서빙을 하면서, 자, 심사위원한테 간단하게 인사하고,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커피에 대한 특징이라던가, 그 로스팅 정도, 이런 것들을 이때 설명을 해주셔도 충분해요. 추출 그 3분, 4분 이내에 추출하면서 설명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때 이제 추출하면서 너무 긴장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추출할 때 3, 4분 동안은 조용히 이제 집중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 서빙할 때 이런 커피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이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빨리 돌아와서, 심사위원들은 이때 이제 센서리 쪽에 이제 그 맛평가 보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 선수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 자, 정리. 요거 이제 버리시고. 드리퍼도, 버리시고, 드리퍼 서버도 그냥 물로 그냥 살짝, 일단은 그냥 헹궈주시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자기가 썼던 기구들을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만 하시고 종료했다라는, 다 했다라는 사인만 보내주시면 10분 시연이 다 끝나신 거예요. 테이블도. 자, 이때 이제 주의하실 게 테이블, 그 행진을 3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닥 닦는 거, 아까 잔 닦는 거, 그 기구에 혹시 물이라도 묻었을지 모르니까 기구에 물기 제거하는 행주, 이렇게 이제 3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막 섞어 쓰고 그러면은 이제 감점 요인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위원한테 끝났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여기에 탈락이 있어요. 탈락. 그래서 제가 5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시연 준비, 지금은 시연이고, 그 전에 준비 시간 또 10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시연 준비까지 도착 못했을 시에는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연 11분. 지금이 10분까지라고 했잖아요. 10분이 넘어가면서 1초당 1점씩 감점이 되는데 총 11분이 지나가면 그것도 탈락이에요. 탈락. 자, 그 다음에 아까 준비 시간이라던가 시연 때 이렇게 이제 이제 일반인들도 구경을 할 수가 있고, 뭐 자기 코치, 예를 들어서 코치도 옆에서 구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자기 학생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막 준비하다 뭐 빼먹었어. 그러면 옆에서 막 코치를 해주잖아요. 이랬을 때도 실격입니다. 자, 일단 2가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커피에 다른 거를 첨가를 해도 실격이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나는 단맛을 더 잘 내야겠다 그래서 뭐 설탕을 드리퍼에 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방법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기구 너무 긴장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전자라던가 이제 온도계라던가 드리퍼 서버라던가 뭐 잔이라던가 이런 이제 큰 것들을 떨어뜨렸을 때는 이제 실격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이제 5가지 실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은 행사장, 시험장에서 이제 물은 제공을 하겠죠. 당연히 물을 제공하는데, 나는 나만의 물이 있어. 이러신 분들도 혹시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무슨 산에 가서 가져온 물로 나는 해야지 내 커피는 기가 막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생수라던가 뭐 특정한 뭐 그런 물, 레이블이 붙은 그런 이렇게
그 마크가 있고 딸 수 있는 물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예? 그냥 뭐 빗물을 바다에다 온다던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우리 동네 수돗물이 최고야 이거를 이제 받아오시면은 안 돼요. 요거까지는 그 물에 뭐를 넣었을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까지 요거 어떤 물을 쓰셔도 되는데 이런 레이블이 붙은 물까지만 이제 허용을 하고 정체불명의 그런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받아오시는 물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탈락 5가지랑 이제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은 이제 핸드드립이 너무도 이제 다양하다라는 거를 일단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요 GCA 골든커피 어워드 여기에서 룰을 새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방법들은 있지만 그래도 요 룰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자라고 이제 최성일 심사위원하고 다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요렇게까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어나서 더 좋은 방법이라던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아주 다양한 기구들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주전자랑 필터를 이용한 추출이에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그 기구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추출 방법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좌우지간 시간 이내에 일단은 끝내셔야 되는 그 룰도 일단은 정했고. 하여튼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예. 혹시 잔을 네. 선수가 준비해 가지고 오나요? 예, 잔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일 미니멈 80cc서부터 뭐 120cc 뭐 이렇게 그 추출을 하셔야 되는데 잔을 뭐 이렇게 조금 예쁜 잔, 우리 집에 이제 예쁜 잔이 좀 큰 거밖에 없어. 150cc 잔이야. 뭐 이래도 그 중에 80cc 정도 부으셔도 이제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뭐 잔을 가져오시면 완벽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 조금 큰 150cc 잔에 80cc만 조금 부으셔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대신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4잔 다 부으셔야 돼요. 또, 예. 아까 핸드드립 하기 전에 예. 물을 얘기했잖아요. 전자풍. 예. 그게 뭐 점수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거 지금 아까 물을 안 부었죠? 부었어요? 부었어요. 그게 이제 점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양이 있나요? 예? 흘리게 하면 양이 있나요? 흘리게 하는 양은 대략 요쪽에 지금 그 온도를 맞춘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90도인데 점점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온도 지금 86도야 이제 내려갔어 이렇게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고인물이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식어갖고 그냥 완전히 식혀져 있겠죠. 그래서 대략 지금 1온스 이상 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cc 이상은 빼주셔야지 요 꼭지도 데펴지면서 여기 고인물 온도가 내려간 이 물을 빼주셔야지 이게 자기가 원하는 86도가 맞거든요. 여기는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 그래서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이게 테크니컬 속에 그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네. 한 번에 4잔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나요? 예. 한 번에 반드시 4잔. 그러니까 1회 추출을 기준으로 해요. 1회 추출. 서버 2개를 쓰면 안 돼요. 서버 2개를 써서 어떻게 해요? 2잔 주잖아요.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1회 추출. 2회. 그러니까 한 번 추출을 해서 4잔을 만드셔야 돼요. 네. 센스리 심사위원회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네. 커핑을 하면 네. 뭐 동일하겠지만 그래도 이 드립되다 보니까 잔에 따른 맛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좋은 와인이라던가 저도 이제 드립커피만큼은 본차이나의 얇은 잔을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맛평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수긍할 만큼의 그런 정확한 맛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센서리도 커핑을 하기로 했어요. 드립 대회이기 때문에 그 잔에 따른 그런
그 감성이라던가 그 맛을 보면은 좋겠지만 저희들은 그냥 맛으로 센서리는 평가를 하셔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센서리는 무조건 정확하게 맛 평가에 의해서 드립커피 요거에 대한 맛을 평가를 해주셔야지 잔이라던가 일단 그 외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서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예. 물 타는 법에 대해서 뭐. 물 타시던 마시던 그거는 미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미리. 나는 이렇게 해서 몇 cc를 뽑아서 몇 도의 물을 이렇게 몇 cc를 타겠다라고 미리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거는 당연히 가능해요. 드리퍼의 종류는 네? 드리퍼에 제한은 없나요? 예,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예를 들어 뭐 집 앞에 있던 클레버 같은가 그거는 물을 부으면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예를 물을 들어. 부어서 바로 떨어지는 그렇죠. 예. 저희 핸드드립 대회, 이번 대회는 물을 부으면 바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기구예요. 강원도 어디 갔더니 죽통에다가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 혹시 제한이 있다면 그런 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죽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저희들도 이제 이게 위생이랑 많이 관련됐잖아요. 위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거 그 10몇 년 전에는 나무 많이 썼어요. 나무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이런 것도 옛날서부터 이제 나무 많이 썼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손님들을 위해서 또 자기들이 마시고 뭐 하니까는 위생 관련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들을 쓰면은 안 되고 저희들도 이제 위생 관련 그래서 나무 재질이라던가 뭐 안 좋은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봐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못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룰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생이 첫 젓는 거에 번째다. 대해서 이제 얘기 나무로 젓는 거. 그러니까는 젓는 것도 옛날 뭐 10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나무를 이용을 하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면적이 이제 일단은 그 사이폰 젓는 거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온도도 내려가고 비위생적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나무로 젓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 파트에서 이제 정부가 또 바뀌겠죠. 예. 필터에 예를 들면 그 메탈 필터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 이게 맛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그 필터도 지금은 일단은 필터면은 제한이 없는 거로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골드 메탈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품 그런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 그거랑 비슷한 네. 질문인데 말꼬리로 만든 필터 나오거든요. 예. 나와요.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끓일 수 있어요? 말총 필터? 끓여 쓸 수 있어요? 융처럼? 그건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쭤보시고 융 플란넬이라든가 이런 거는 팔팔 끓여서 이제 소독도 할 수가 있고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이때까지 많이 써왔잖아요. 근데 말총 필터 이런 것들을 끓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오칠에 드리플 어떤 걸 사용하시라고 심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나 집도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말총이라는 말이 오면 이게 다 물어보겠죠. 뭐야 아니다 싶으면 심사위원장 전화로 안 할 수도 있고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거 빼고 다른 거야. 저기 결정적으로 네. 그 나무라든가 물에 대한 거랑 똑같이 식품의약청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가 붙은 거라면은 그렇죠. 상관없는 걸로 얘기가 예. 그렇지 않고 개인이 만들어서 나는 깨끗해 하는 거는 내가 물 떠온 거랑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충분히 안정성이 한 곳에서 판매되는 것이라면 인정하지만 공산품만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 뭐 다 식약청에서 다 붙은 것들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드리퍼 자체를 이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필터 자체를 이용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아이디어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 커피 문화가 몰랐던 거니까 저도 공부도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제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최동일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제약을 안 두고 더 많은 이제 테크닉을 발휘해서 더 좋은 맛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대회다 보니까 시간이라던가 기본적인 위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약은 걸어놨지만 많은 기구라던가 그 추출 방법, 점적법을 하시던 뭘 하시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네. 예. 예쁜 잔을 가져왔다고 해서 네. 가산점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물상에는 없는. 저희 그 전에 네? 전체적인 테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거기에 포함될 수 네. 있습니다. 예열하실 때 페이퍼 위에다가 올리고 그 위에다가 물 부은 다음에 그러니까 페이퍼를 먼저 적시는 그러신 분도 있고 페이퍼를 안 적시시고 하는 그런 추출 방법도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룰에 넣지는 않았어요. 추출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서. 아까 희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물도 저희가 제공하는 물에서만 희석이 가능해요. 당연하죠. 혹시 TDS 체크 같은 건 없을까요? 네, 그런 거는 안 해요. TDS 체크하면 45g 사용했어요. 얼마?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예. 혹시 테이블 쇼핑에 뭐 간식 같은 거를 주는 거 있나요? 좋아요. 한 안 먹어요. 아, 점수에는. 근데 그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핸드드립이라고 하면 숨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되고 추출하는 사람 자체가 즐거워야 되고 커피를 마시려고 준비된 사람도 즐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에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점수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 위생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안전하게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추출된 커피를, 맛있게 추출된 커피를 먹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잘 설명을 통해서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내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대회 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의 테크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전가능해요. 많은 분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가 하는 방법과 본인이 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들도 보이실 거고 이건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구현하십시오. 얼마든지 구현하시면 거기서 더 좋은 점수로 이렇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거 사용할 수 있어요? 음악. 여기 음악 나왔습니다. 음악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CD 또는 USB를 제공을 해가지고 시연과 동시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틀 수가 있습니다. 또 실격 사유 중에요. 예. 주문을 떨어뜨리거나 파손하면 실격이라고 있는데 예. 이게 시연식품과 뭐 준비식품 나눠지잖아요. 네. 준비식품 때 만약에 떨어뜨려도 실격 없어요. 준비는 상관없어요. 시연. 네, 시연 때. 네. 아까 전에 전자저울 중에 예. 타임 기능이 나오자마자 타임 체크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예. 시계를 소지하고 시계를 하시던 뭘 하시던 타이머를 가지시던 자기가 추출 분리면 얼마 할 건지 총 추출 시간은 얼마 할 건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하시면은 안 돼요. 심사위원이 뭐 공식적으로 뭐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런 체크 타임을 해주나? 예, 3분, 1분, 30초. 네. 세 가지. 또 심사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현장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많을 텐데 네. 그 시연 장소 바로 위에 45도 거울 설치 혹시 그거 안 되는 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카메라 중계하기 때문에 영상 파트에서 아마 카메라 중계 카메라로 중계를 해주는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45도 거울보다는 카메라도 있는 모니터 자,
아니 시간을 이제 체크할 때 자기가 이제 이런 시계를 가지고 하던 타이머가 있는 그 제품을 쓰던 아니면 이런 타이머를 쓰던 간에 30초 불림을 하겠다 아니면은 3분에 끝나겠다 그러면은 시선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는 액션이 있어야지 그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네, 그냥 무조건 그냥 타이머만 작동시키고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다가 끝나면은 그거는 체크를 안 한 거로 인정합니다. 테크니까지. 네? 그걸 하시던 알아서. 근데 시선은 한번 봐주셔야 돼요. 봐주고 불림이 끝나면은 뭐 2차 물을 붓던 그런 액션.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또 로스팅을 해야 되고, 네. 또 시장님한테 한 번에 딱 컵을 쓰고 다른 수술을 드리잖아요. 네. 이제 수술가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네. 첫 번째 컵에 너무 많은 게 따랐다. 네. 점점 다른 날에는 적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시장님이 받았을 때 최종의 중요한데 80ml 작게 들어갔다고 얘기했을 때 체크하기 아니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자기 잔에다가 자기가 몇 번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장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저희 룰에는 한 번에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따르도록 연습 부족이라고밖에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긴장. 테크니컬 부분의 전술적인 인정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시고 오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거 다 갖고 오란 뜻이잖아요, 그게. 또 뭐 궁금한 거? 아까 원장님께서 네. 새로운 추출 도구나 추출 방법을 사용해서 하면은 다른 바리스타들에게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위생에 관계된 것들 때문에 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그 말과는 좀 맞지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아니 시제품이죠. 그러니까 위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이죠. 그래서 지금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희한하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품으로 만든 그런 그 커피가.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 룰은 일단은 시제품 내에서 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또 뭐 궁금한 점이 그러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으로 가지고 나와서 즐거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 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새로운 제품이라 그러면 어떤 제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이제 누군가가 신제품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신제품인지 나와서 신제품으로 얘기해서 아.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얘기입니다. 늘 옛날에부터 쓰던 것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게 테크니컬이나 다른 점수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도 무조건 나오면 사요. 어떤 제품 나오면 무조건 사요. 그래서 몇 번 써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제품이라고 기준을 하시는데 한국에 없는 제품들도 많이 이제 심사위원들 대부분은 구입을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제품이란 기준이 지금 다 틀리니까 좌지간 보통 이제 평범하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증받은 그런 제품에 한해서 주로 일단은 소개를 합시다. 그런 제품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팔 수가 없는 제품들은 일단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질문 들어본 중에 이렇게 물 끓이는 거에서 궁금해하시는 분 중에 버너로 끓여도 되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스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이제 드립 옛날에 이제 과거에 여러분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전기로 물 끓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이제 거기서 배우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번만 끓이시라고 이제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그냥 대회고 어느 정도 똑같은 이제 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전기를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네, 안 되고 전기로 끓이는 거를 뭐 갖고 오시던지 아니면은 행사장에 준비되어 있는 그 워터 디스펜서를 사용을 하시던지 가스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온라인에서 요즘 예. 드립을 하는데 앞에다 물을 꽂아요. 뭘 꽂아요? KBS 같은. 그래서 전 드립을 하기 위한 주둥이가 마지막에 주둥이가 꽂는 거겠죠. 그런 거 같은 것도 한번 잡아주시면 되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 물론 않나요? 테크니컬에서 빠지겠지만 정식은. 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제품이 한국에 저는 그 정식 통관돼서 팔리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 홍차팟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이런데 앞에 이제 뽑아갖고 걸룸망 비슷하게 하는 용도를 드립꽃에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동호회라던가 이런. 짧게 한 500년대를 팔았죠. 네. 아 한국에서 팔았어요? 팔다가 지금 안 팔죠. 처음 막그 점들이 이렇게 팔았어요. 트레이닝하는 걸 팔고 뽑아갔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뭐 허용을 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주전자라든가 가지고 뭐 하기는 하지만 뭐 그런 도구, 소도구를 이용을 해서 뭐 점들을 한다?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로스팅 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2회째 대회인데요. 1회째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로스팅 기계를 2개를 가지고 있고, 이번 대회는 3대를 가지고 로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회 때는 하고 나서 이후에 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좀 이번에는 3대로 하면서 좀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사전 정보 제공이라는 시트를 작성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가지고 이거를 심사위원한테 그 2명씩, 한 대당 2명씩 대장들이 심사위원한테 제공을 하면 그걸 먼저 받고 이제 전체 시험을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 시트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파트별로 전부 7개 파트로 해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개 파트별로 각각의 채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위생입니다. 안전과 위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든 물의 채점에 대해서 채점을 전부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연을 하시는 지금 저희 그 장영환 그 카페큐 사장님이 시연을 하실 건데 일부러 약간의 그 문제점이 될 만한 문제를 갖다 시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시연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옳은 건지 그거는 제가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심사위원은 참여를 하실 수 없으신데 어제 질문 들어온 것처럼 지원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직원 트레이닝 시중에 나오셔도 되세요. 단 본인은 안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서 지금 시연할 때 저희가 지금 룰 중에서 작년과 좀 틀려진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대표적으로 한 게 이 템퍼 사용 부분이었어요. 템퍼 사용 부분을 언제 허용할 거냐? 지금 이제 이거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템퍼 사용에 대한 거는 자기가 프로파일링을 갖다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내가 언제 몇 번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샘플 하는데 그걸 먼저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냥 공통적으로 대충 1분 이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뺐을 때 1분이 지났다. 그러면 그건 감점 요인으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가장 최적의 그 로스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룰, 기본 룰을 가장 잘 통과하시는 분이 저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룰에서 약간의 의견들이 되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 룰을 기본적으로 따라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로스팅 시연을 하시지만 커피를 어떻게, 왜,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떤 식으로 내가 프로파일링을 했었고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좀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PR을 하시는 게 점수 가점이 좋으세요.
그리고 내가 생두를 왜 선택을 했는지, 생두가 어느 농장의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내가 이걸 프로파일링을 또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온도를 어때 다시 온도를 올릴 것이며, 뭐 그걸 내린다, 어떤 이런 프로파일링 자체를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걸 실제로 시연이 거기가 맞는지, 그런 거를 중점으로 저희가 보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시다가 어느 순간 화력이 좀 줄었습니다, 사회도 올릴게요, 미리 얘기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 그걸 하실 때, 그런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근데 일단은 그 실제 시연하기 전에 예행으로 한 번을 현장에서 직접 그걸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이외에는 다른 데 가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그걸 하셔가지고 미리 연습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저희 대회에서는 기본 룰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영환 선생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시연을 한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연에 앞서서요, 아침에 원래 대회 나오시는 분들은 프리젠테이션 다 외우긴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급하게 좀 준비하느라 다 외우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을 먼저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보면서 여기에서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행 연습을, 예행 시연을 할 때 저희가 미리 이 기계 자체에 대한 위생 상태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동시에 위생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환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로스팅 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로스팅할 커피는 브룬디 커피입니다. 브룬디 커피는 약 1930년도에 벨기에에 의해서 커피가 전파되었고요. 약 95% 이상의 아라비카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간의 고소한 향미와 좋은 밸런스, 그리고 핵가류, 자두나 사이구와 같은 부드럽고 상큼한 산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크 초콜릿과 브라운 슈거의 그 플레이버를 갖고 있는 것이 브룬디 커피의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브룬디 커피는 브룬디에서 가장 좋은 농장에서 수확된 커피로서 AA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로스팅하우스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로스팅할 계획이며, 화력은 로스팅에 있어서 화력은 처음에는 약 30%의 화력을 시작을 하였다가 옐로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점차 화력을 올려서 옐로우가 시작되기 전에는 약 100%에 가까운 90% 정도의 화력을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팝이 실시되기 전까지 약 샘플봉을 2번 정도 확인을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향미와 그다음에 컬러가 잘 변화되고 있는지를 아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크랙 이후에는 약간의 댐퍼를 열어주고 화력을 약 20%까지 줄여서 서서히 브라운 슈거 된 이후에 그 부분들을 좀 더 발현시키고 좀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하여 약간의 컨트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로스팅 시간은 약 한 12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 배출 온도는 212도에서 배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1kg을 준비를 하였고요. 커피는 지금 무조건 투입량, 저희가 투입량은 1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즉 950g에서 1050g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되고, 배출되는 모든 커피는 무조건 100%다 제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 박진환 대표님께서 거의 온 몸을 갖다 화이트로 쫙 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한데 그 모자, 그 다음에 장갑, 또는 마스크, 복장, 신발 이런 것들에 대한 루틴 체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그게 모두 다 화이트로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머리 같은 경우에 뭐 좀 자기 개성 같은 거를 좀 주기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허용을 하니까 좀 개성 있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이게 로스팅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명을 중간중간에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약간 퍼포먼스 뭐 이제 아까 저기 말씀하신 뭐 춤을 추신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 왜냐면 너무 시간이 1차 트랙, 2차 트랙 오는 시간 이럴 때 설명을 오리 전반에 하고 나면 중간에 너무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신다거나 다른 커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이걸 부드럽게 이어간다면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은 저희가 그 심사할 때 그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 신주사용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3개의 신주를 갖다가 가지고서 사용을 하시는데 기계를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주에다 호포 같은 걸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배출된 원주의 볼을 따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그 어디 동시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갖다가 명확히 구분하셔가지고 저희 신경을 써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체크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스팅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시지만 우리가 일지를 작성을 하거든요. 일지 작성 부분에 대해서 그 타이머를 같이 가지고 나중에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 실제 타임을 제대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 하면서 실제 로스팅 하듯이 내가 내 매장에 로스팅 하듯이 이걸 일지를 작성하면서 로스팅을 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이런 팔에다가 타이머 놓고 시간 체크하면서 놓고 일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들어갔기 때문에 일지가 좀 더 정확하고 시간이라든가 온도, 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가점을 해서 더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규정은 1시간 이내에 오셔가지고 핸드픽을 미리 저희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 한 10개 정도의 생두가 제공이 될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비율로 볼에 따라서 생두를 갖다가 미리 하시고 이거를 갖다가 예행에서 저희 스테이지가 클리어되고 그분들이 다음 달에 준비될 수 있게 바로 준비해서 들어오실 수 있게 핸드픽 같은 거를 미리 해가지고 들어오시게 오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누가 참여를 한다. 그럼 반드시 1시간 이전부터 오셔서 어떤 생두를 할 건지 그것부터 해가지고 생두 상태에 따라 자기가 하는 것들랑 어떤 분은 30분이 넘게 걸리는 분도 있고 금방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오셔야 됩니다. 로스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샘플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시험 시간이 저희가 20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분의 시간을 오버타임을 해가지고 그 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자체가 실제로 4분 정도의 냉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는 한 10분, 12, 3, 4분 정도 안에 거의 로스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4분 이상을
그 쿨링을 시킨 다음에 한 45도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배출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시간에 대해서 안배를 좀 정확히 그걸 갖다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 크랙 이전에 옐로우 이전에 그 충분한 화력을 지금 올렸고요. 옐로우는 제가 이 로스터기로 브룬디 커피를 로스팅 해본 결과 약 한 165도 내외에서 옐로우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충분한 화력을 주었고요. 로스팅 내는 동안에 제 이력을 소개를 하자면 골든 커피 어워드 작년에 수상을 하였고요. 퍼펙트라고 송내역 앞에 작은 로스트리 샵을 운영을 하고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월 중순경에 2호점과 커피랩을 오픈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모셔서 맛있는 커피 즐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봤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특별히 서비스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갖다가 2차로 핸드피를 끝내고 난 이후에는 최대한 핸드폰을 갖다가 보존하는 그런 거를 예외를 하게 됩니다. 핸드폰 접속을 하는 것 자체가 인식하는 단계에 시험을 시작하는 것부터 생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매일 만져보시면 그런 것 자체가 방송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체적으로 이 로스팅 기계를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불 같은 거를 볼 때 손으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보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체 몸의 화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연을 하거나 이런 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여기 안에 우리가 만져야 되는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건드린다거나 온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데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린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시면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시점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고 습관적으로 만지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는 별로 안 뜨거운데 무슨 상관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될 수 있는 원인이 있고 어떤 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되고 복장 같은 경우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목걸이 같은 걸 길게 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데가 돌리는 이런 롤러 같은 데 끼일 수도 있고 이런 데 껴가지고 뭐 부작동에 작동이 되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좀 배제를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위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주의를 주셔야 단점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잃지 않아야 되는 정도예요. 그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옐로우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샘플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보시면은 몇 가지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수를 갖다 투입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펌프의 원수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15초 이내에 투입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위가 계속 뜨겁기 때문에 계속 안에서 열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건 방지에 15초 이내에 그걸 투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배출 같은 경우에도 배출 개방구를 갖다 완전히 열고 완전히 다 떨어진 이후에 그걸 갖다가 그냥 놔두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뭐 저희 가스도 절약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떨어지고 난 10초 이내에 그 개방구를 닫으셔야 돼요. 그거는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긴장도 하시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1차 클레이 시작되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화력을 약 20%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자동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에어프로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게 있는데 에어프로 조작이 사용하시는 분마다 반을 쓰시는 분이 있고 3분의 1 쓰시는 분이 있고 전부를 쓰시는 분인데 원칙은 완전하게 사용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완전하게 그걸 갖다가 에어프로를 넣어서 커피를 냉각을 시키고 냉각이 끝났을 때 반드시 100% 빼가지고 머신을 갖다가 냉각시키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 기계에 대한 능숙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는 로스팅의 능숙도 같은 거를 갖다가 저희가 가점으로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사용을 하는 걸로 인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두를 만약에 다 식히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출을 한 다음에 심사위원한테 배출용 도를 해서 담아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심사위원은 온도계를 가지고 중심에다가 온도계를 꽂아서 45도 이하가 되는지를 체킹을 하고 그거보다 높을 때는 온도 배출이 제대로 식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걸 갖다가 식히시고 제출을 하시게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인력 부분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런 거 없이 모르듯이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이제 목표 점수를 받는 거고요. 그걸 다 무전이 비슷한 무전이 다 비슷한 앞에서 비교했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를 많이
배출을 했을 때 온도를 빨리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쓰면 불필요한 원두를 접촉을 한다거나 계속 탄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은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 배출하자마자 30초 이내에 너무 빨리 손을 갖다가 댄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은 좀 위험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에서는 마이너스 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날의 모든 로스팅을 끝났다는 전제 하에 로스팅이라든가 주변을 갖다가 청소를 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그날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정리한다. 이게 그 로스팅 배출 이후에 기본으로 저희가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하기 전에 기계 단체가 냉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그렇죠. 정리를 되게 많이 썼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에어블로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밀어놓은 상태면은 앞에 원두에 코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반드시 이 에어블로우 제출하기 전에 이거를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출하고 나서 끝났습니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쪽에 대해서는 자기가 청소를 한다거나 더 이상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갖다가 냉각한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가스 밸브 같은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전부 다 잠고 그 상태에서 이거를 제출을 하고 그날의 시연을 종료하는 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 작업하고 풀린 작업. 다음에 제출하면 끝나는데 제출이면 완전히 더 이상 작업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갖다 제출하고 나서 내가 가서 청소를 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출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풀링부터 모든 것들을 대한 청소부터 다 끝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제출된 여기와 그 사전 정보 제공 시트가 같이 공공이 돼가지고 그 블랙카드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거기에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작성하는 9개 각 파트별로 그 3개 항목씩 총 9점의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제대로 좀 자세히 작성을 하셔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언어로 그걸 갖다 명확히 지금 작성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시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거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다 제출 전에, 지금 제출 완료했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하시는 거는 20분 안에 시간 내면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잘데기 없이, 죄송합니다. 불필요하게 뒤집는다거나,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러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1부씩 담아가지고 안에를 갖다가 상세히 나눠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그런 것들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제출 전에 시간 안에만 가능하세요. 그건 전이나 후 상관없으세요. 네. 그 배출하고 난 이후에 전이나 후 바로 끄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마 이게 가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뒤쪽 밑에 있었어요. 그 밸브를 잠그셔야 돼요. 거기까지 안전은 거기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 좀 비우셔야 됩니다. 제가 안 배웠죠. 감점 청소 안 한 걸. 제출한 다음에 이거를 비워 플라스틱한 콩을 버리기 위한 콩도 마련하셔야 돼요. 쓰레기 공사가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하얀 장갑을 줬는데 용도가 뭐예요?
하얀 장갑을 이렇게 낄 수 있었는데 그 용도가 정확히 위생입니다. 위생이죠. 손이 바로 닿죠. 언제 생두고? 아니, 그거는 원하시는 거. 네.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장갑을 끼시긴 했는데, 목장갑을 끼고 이거를 만지면은, 솔직히 위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외한, 뭐 이제, 머신 같은 경우를 갖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화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비로 한번 로스팅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역이 거의 한 200도씨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그냥 걸 행주로 그냥 닦는 것보다는, 뭐 자기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위생을 어느 정도 내가 로스팅을 하면서 위생에 또는 안전에 신경을 쓰느냐, 그게 그 부분을 좀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스크요? 뭐 그거는 뭐 불필요한 거예요. 복고해도 돼요. 복고 설명하고. 근데 어차피 마이크가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소리가 들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좀 이게 덜 들렸지만 마이크가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내가 샘플 몸을 보겠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점수가 높으신 거고요. 그 중에 또 설명을 했는데 팔이 안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중간에 그걸 갖다가 또 조정을 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감점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한 거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실수를 하려면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180m에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게 말이 그걸 다 프로파일링을 갖다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이거를 갖다 조정을 하겠다. 안 되세요.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시연제 방금 시연을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다 설명을 하고 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떤 액션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설명 계속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로스팅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그 사이사이에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에 계속 하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작년에 한 번 하고 나니까 역시 질문이 못 나오니까. 그러면 시연을 여기서 마치도록